안녕하세요. 2018년 8월 초에 그러니까 7, 8일에 굉장히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단지 그 501명을 대상으로 해서 리얼미터가 TBS 교통방송이죠. 의뢰로 해가지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진보층의 66.6%가 지지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 은행 규제가 이제 완화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발표 또 이상한 설문조사 단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또 리얼미터가 했고 진보층의 66.6%가 지지한다는 결과를 냈고 이런 기사를 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9월 19일이에요. 9월 19일 잘 기억해 두십시오. 9월 19일에 드디어 그 산업자본 34%를 허용한다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벌의 사금고화다 하고 반발을 하고 막 그랬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의 산업자본 34%가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자산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은 안 된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비중이 높은 기업은 허용한다. 이제 항상 그 조건을 달 때는 애매모호하게 달죠. 또는 그 뭐 큰 법규가 통과될 때는 마치 뭔가 대안책을 세우는 것처럼 하고 항상 정책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허용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 높은 기업 그러면 뭐 삼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산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은 안 되지만 뭐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는 이건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신세계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시행령으로 못 박아놨지만 이 시행령이라는 건 언제든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문제이고 또 삼성이나 SK나 이런 재벌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KT나 카카오, 네이버 등의 은행,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제가 문제시하는 건 바로 9월 19일이에요. 바로 그 9.19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올라가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뭐 삼성, 이재용까지 대동하고 북한에 올라가서 일종의 그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요, 되도록이면 여야 모두를 데리고 가라라는 모종의 지시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야 5당 모든 정당의 대표를 동행했고요. 국회의장당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9.19 평양 공동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주석이 이렇게 굉장한 쇼를 했죠. 백두산 에 올라가서 물도 떠오고 이런 식으로요. 굉장한 쇼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9.19 평양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재벌의 은행 소유기를 열어주었는지 그 날짜가 너무 웃기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 나중에 이걸 찾아냈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같은 날짜에 이런 식의 그 산업 재벌들의 은행 소유의 길을 열어주었는지 같은 날짜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이렇게 같은 날에 이런 거를 통과시키면서 그 정당 대표들과 국회의장단까지 몽땅 데리고 가서 완전 일대 쇼를 한 거. 물론 삼성이라는 대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그 외자들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큰 정책이 이렇게 통과될 때는 그것이 결국은 누구한테 이익인가라는 걸 볼 때는 뭐 그런 대기업의 기업주도 이익이겠지만 그 대기업을 투자하는 외자들한테도 굉장히 이익이겠죠. 그래서 그 주가가 굉장히 올랐을 거라고 그때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말이죠. 올해 그러니까 2019년 3월 달에 KT 사실은 전 KT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 KT에서 말이죠. 조선일보 사위 회사를 176억짜리를 600억에 인수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을 한 거죠. 일종의 왜 176억짜리밖에 안 되는 거를 600억에 인수를 했을까? 그럼 그 차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무려 400억 이상인데 420억 정도 나는 것을 조선일보 사위한테 넘겨줬다는 건데요. 세상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방사장례를 비호를 해줬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장자연 사건도 여성단체에서 끽소리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한국은 언론 방송이 굉장히 재구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막 있는데도 이것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그런 언론 방송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있다 하더라도 왜 큰 거 터뜨릴 때 말이죠. 가령 뭐 이번에 승리가 뭐 끼어든 그 버닝썬 사건도 터뜨려야 될 그 시기에 다른 것과 같이 뭐 김학의 사건도 몇 년 전에 있었던 건데 그때 동시에 터뜨린다든지 또 뭐 특별한 국회의원들 더민주당계 국회의원들한테 먼저 그걸 던져줘서 그것을 발표하게 마치 그 사람을 굉장히 언론에서 띄워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기사화를 할 때 그 과정을 보면은 특정한 정치인을 띄워준다거나 또는 어떤 이슈를 터뜨려가지고 다른 이슈를 잠재우거나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가 엄청 많아졌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일반 국민들은 진짜 개돼지가 되는 거죠. 뭐 일부러 그렇게 무식해지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단순히 그 언론 방송인들의 책임이 그렇게 큰 거죠. 근데 물론 그것은 다 대기업의 광고를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상 그 게이트키퍼라고 그러나요? 그 언론 방송을 담당하는 그 책임자들이 완전히 그 대기업에 휘둘러 있는 거죠, 또. 그래서 한국은 구조적으로 이거 굉장히 큰 언론 조작을 마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9.19 사건 이것이야 말 않고 정말 큰 사건이 아닌가. 근데 또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재용을 은근히 그 사면 처리해주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준 거, 또 그 엄청난 산업자본이 그 인터넷 은행까지 손을 뻗칠 수 있게 해준 그 큰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린 것.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 거잖아요.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정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심지어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용을 했다는 거가 좀 굉장한 뭐라 그러나요? 굉장한 언론 조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조차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이 제대로 실제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때만 그렇게 한 건지 또는 뭐 트럼프가 진짜 미국에서 미국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하는 힘이 커져서 못한 건지 하노이 회담에서요. 그것도 참 미지수예요. 이 정도로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진짜 경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9일 동시에 일어난 9.19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것에 잠잠하고 있는 언론 방송사가 더 끔찍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